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괴갈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가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중에 동성애가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니 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법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동성애에 이어서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교회가 이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말씀은 지금 이 시간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분들 힘내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그런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그 음성은 어둠의 세력들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이 있다 하지라도 너가 나한테 나오기를, 너가 나를 믿어주기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잘 봤으니까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확정된 내용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아주 일반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yes 혹은 no를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 이런 법을 세우면 좋겠나요? 학생들에게 휴식권을 주면 좋겠나요? 너무 피곤하죠, 학생들. 학생들에게 사생활의 자유, 이거 보장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상담 및 조사 청구권, 이런 것들이 학생에게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성적 지향,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이 지금 양성, 즉 남성, 여성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이 존중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정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성관계, 임신, 출산을 조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아이가 잠자는데 깨우지 못해요. 지도가 불가능해요. 이런 환경으로 되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나요? 학교에서 폭력, 그다음에 불법 동아리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지도를 하면은 안 되는 상황으로 된다면 이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부분일까요? 부모, 교사를 고발할 권리를 가르쳐요. 이럴 때는 부모님을 고발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 동성혼. 여기서 동성애라 함은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성 같은 성끼리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성혼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역할을 하겠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엄마와 아빠 역할을 분담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이 옳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을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허용해야 할까요? 사이비 종교의 비판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JMS 같은 경우는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여대생들 막 처녀들을 완전히 그냥 다 망쳐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불구하고 그런데 가면 뭐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즉시 차별을 했다고 벌금을 내고 이렇게 되는 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허용해야 할까요? 이런 것이 만약에 학생 인권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스 혹은 노,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은 법안에 비빔밥처럼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좋은 거를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쁜 거를 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둘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것을 본 사람은 예스 할 것이고 나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노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해와 의견으로 여론이 나눠지면서 대립과 갈등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선거예요. 앞에 인권조례 확정이 된 이곳에서는 초기 이것이 딱 나올 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깊이 있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 내용을 보고 어떻게 돼요? 이런 건 필요해 하면서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장난이 아닌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온 교회와 시민들은 이것을 반대하기 시작을 했고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이 내용을 먼저 한 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단 한 건의 학생 인권조례도 더 이상 추가로 제정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감으로 당선된 분들은 대부분 다 이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학생 인권 조례를 경상남도의 교육감 같은 경우는 당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나는 기필코 이 학생 인권 조례를 꼭 경상남도에서 통과시킬 거야, 이런 분도 계세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숨어있는 맹독성 조항을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학교에서 배울 때 신앙을 잘 전수함받고 남자 여자가 동침하지 말고 부모와 먼저 가르치는 사람을 더 존경을 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대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고 지금 학생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이런 환경에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 것인가 이렇게 되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맹독성 조항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맹독성 조항이 뭔지 봅시다. 이제 제5조에 보니까 학생은 임신 출산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임신 출산을 하면 그 전에 뭔가가 그냥 임신 출산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인이 임신 출산 받을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학생이
멀쩡한 학생이 나는 임신 출산을 받을지 않을 권리를 주세요 막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질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성관계할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성관계할 권리를 얘기하고 그것을 뭐 법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건 참 웃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의 대상은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초등 고등학생을 말합니다. 초등 고등학생이 성 자기 결정권을 가질 권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관계를 할 권리를 나에게 학생인데 나한테도 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조례상 내용을 보면 13세가 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좋으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권리를 갖겠다는 얘기인데, 13세란 얘기는요, 학교 빨리 들어간 아이들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란 말입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게 5조에서 이 법조항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임신 또는 출산 차별 금지 조항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이게 2010년도에 딱 발표를 하고 나니까 청소년들 중에 인권행동 아수나로라는 이 단체가 있어요. 지금 이거 있어요. 사이트도 있고 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걸 다 주장해요. 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시면 학생 성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는 학칙은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데나 인권 붙이면 인권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반인권적이다 이러니까 뭐가 잘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013년 10대 섹슈얼리티 인권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주장한 거는 청소년일지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합의하의 성관계는 권리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임신 출산도 권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인권조례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대놓고 하는 짓이 있어요. 콘돔 자판기를 비치하는 거예요. 청소년 전용으로. 이 청소년 전용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른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즉 학생증을 하거나 청소년인 것이 입증이 돼야지만 그 자판기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청소년 전용 그 자판기를 광주 충장로, 서울에 2곳, 충남 홍성에 1곳에 버젓이 비치하고 있고, 청소년 전용이므로 성인은 사용은 안 되죠. 그런데 하루에 약 2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실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런 것이 이렇게 되고 나면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는 걸 알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런 결과의 내용을 보면 2016년 학생인권위원회에서는 성인권을 교육을 할 것을 거론해요. 성인권? 이거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연도별 그 학생 성범죄 건수를 보면 2017년, 18년, 19년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가다가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하게 된 2010년에 되니까 껑충 뛰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년 지금 보면 이거 뭐 엄청나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성관계 임신 출산을 조장하게 된다. 학생 인권조례가 그다음 미성년 학생의 연령을 고려해 보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 우려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휴식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휴식권 참 좋죠.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근데 휴식권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 못 건드려요. 휴식하는데 왜 건드려요? 이러면 그래갖고 나 휴식을 취하는데 그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신고를 하면 선생님이 난처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휴식권 제10조에 있습니다. 학생은 적정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거예요. 학생이 기분 좋을 때 건드리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항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느 기분
별로 안 좋을 때 건드렸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고발이 되면 주체가 누구에 의해서 돼요? 학생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학생 맘대로 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학생 당사자예요. 그래서 학생이 휴식권이 침해 안 했어요. 그러면 아닌 거고, 했으면 했다는 건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지, 난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과목,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에게는, 극단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을 실어서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학생은 그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느냐? 양심적으로. 그 양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판단한 결과를 어떻게 취하느냐? 학생이 양심적으로 판단을 하면 학생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 학생인권옹호관이라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 국가에서 이런 분을 거기다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학생이 그 학생인권옹호관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이 덧붙여 진행되더라도 선생님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학생인권옹호관 이분이 대신 고소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시 되고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동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의 중고등학교에 앞으로 그 학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권조례가 철회된 서울시, 전북, 경기도, 광주 이 네 곳에는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자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1위가 서울입니다. 지금 서울은 건들지 못해요. 선생님이 그냥 왔다 가는 수밖에 없어요. 출석 부르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거 하고 자도 못 깨웁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막 떨어져요. 그런데 이 내용이 광주 같은 경우는 7이죠. 7인데 왜 저기 써 있어? 아니에요. 광주는요, 기초학력 미달이 거의 없는 도시였어요. 없는 도시였는데 이게 광주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는 그 막 십몇이 저 꼬랑지에 아마 제일 없었던 도시가 7위로 올라갔어요. 이거를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017년에 이렇게 보면 저거 어떻게 돼요? 이 한 10명당 1명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이 정도는 이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터지는 거고요. 이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은 성적 상위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 하위에 있는 학생이에요. 안 그래도 모르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를 얻어서 뭔가를 수정해서 뛰어 올라가는 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위권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리니까 선생님들이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위 학생들은 더 끝없는 추락을 하게 되고, 성적 상위권은요, 선생님이 안 건드려도 알아서 잘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받는 학생들은 성적 하위 학생들이. 그런데 숙제나 책임감, 복도에서 정숙해야 되죠. 좀 떠들지 않고.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키고 쓰레기 투기하고 이런 것들은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된 이런 지방 자치단체 이런 데서는 여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쭉 이렇게 나오는데, 광주는 원래 제일 꼬랑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근데 여기에 2017년 작년도를 보면 경남이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막 하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안 되면 다시 하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경남은. 근데 경남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통과된 거의 유사한 영향을 받아서 경남에서 기초학력 미달 사태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앞으로 막 땡겨 2위인가 뭐 이럴걸요, 아마. 그러니까 상황이, 교육 환경이 바뀌면 이런 환경이 바뀐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학생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 깨울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도 편달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조훈현 의원은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교육청에서 학업 부진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이게 여기 보면 자양동 건대 사대부고에 있는 그 정뭐뭐라는 학생이죠. 영어 선생님이 영어 단어 시험을 치는데 틀리면 혼내주겠다 그랬더니 왜 혼내준다 그 말 자체로 말하자마자 왜 내 인권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인권에 대한 개념 별로 없어요. 뭐 자기한테 불편하면 인권이래.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 시험에서 너희 실력을 향상시켜 줄게 얘기하니까 내 인생 내가 살 겁니다. 이게 그 단어 시험을 봐서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학생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나오고,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거나 훈계를 할 때에도 체벌 금지라는 단어를 들면서 선생님들을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선생님 앞에서 욕하는 이런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무슨 18 이런 건 그냥 막 쉽게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에 나는 반대한다, 이런 그 기사로 나와 있는 기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생활 자유라고 있어요. 사생활 자유인데 사생활 자유, 의사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권리,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거기에는 무시한 게 숨어 있어요. 학생 폭력 및 불법 동아리 지도가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학생은 소지품이나 이런 거 검사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갖고 와도 선생님은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학생이 안 보여주면 끝이에요. 만약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지품 검사 아예 불가능하고요.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자기기 마음대로 써도 돼요. 만약에 그걸 제지하면 이게 불법이에요. 사생활을 침해한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의사표현의 자유. 그래서 학생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데, 무슨 권리까지냐면 학생이에요. 공부한 학생이 집회의 자유. 즉 이거 데모하는 거죠. 집회의 자유도 이게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학생이 어떻게 돼요? 학생 자치 조직을 구성하고 소집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 조직을 하는데 자율과 독립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지도하에 학생은 배우는 자잖아요. 그죠? 배울 학자는 배우는 자가 학생 아니에요?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이 자율과 독립이 보장돼서 배우는 거 필요 없어요. 예? 배우는 게 필요 없는 범위에서 가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생활 자유, 검사받지 않을 권리, 이래서 소지품 검사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담배나 마약 이런 해로운 것들조차도 검사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 의사 표현의 자유, 그래서 집회나 시위 이게 권리화돼 있고 표현의 한계, 그럼 표현의 자유인데 어디까지 표현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돼.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돼, 이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책임이 범위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교사가 누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이거는 지도교사는 뭐예요? 볼까요? 시간이 들어도 이거는 보여주고 넘어갈 것 같아. 뭐예요? 그 부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부당하고 자의적인 관심이나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선생님이나 누가 얘기하는 것을 자의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간섭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치활동의 자유. 그죠? 요거 보면 그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하는 건 내가 임의로 조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지도 편달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제한 없는 집회 시위 이것 때문에 어떻게 중간에 들어가서 해볼 수가 없어요. 감시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 보면 불법 동아리 지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조의 내용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해로운 것 검사 못하죠. 이제 17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용, 집회나 뭐 그다음 잡지, 발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불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활동 이런 걸 만들어서 사생활 권리라고 진행을 하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학생에게 충분히 소명을 할 것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폭력 서클로 통해서 많은 피해를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법정으로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합의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의 불법 동아리 폭력 서클을 어떻게 돼요? 징벌하거나 제재하는 실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법이 공방이 오가면 피곤해져요. 아이고 이거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소명의 기회는 그런 때 말은 딱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사용하니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반면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장정에 이렇게 보면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한계와 책임의 범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 교지 있죠, 교지의 편집 이런 데 간섭하는 거 그거는 정당한 교육 목적이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17조 때문에 내용 관여 못 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로 보면 키 작고 돋보기 쓴 아이가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들겨 맞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200명이 보는 앞에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구해주기는커녕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갑니다. 왜요? 일진 제거가 안 되는데 일진 맨날 얼굴 봐야 되는데 개편 들었다가 나도 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한 교권 붕괴, 학습권 침해는 달라질 수가 없다라고 JTBC 교육위원 방송 중에 이것을 방송했습니다. 거기 주소가 써 있는데 클릭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제 내용이 아니에요. 다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학생이 40분 만에 온 거예요. 담배 냄새가 잔뜩 뺀 남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때리면서 뭐예요?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한테 이 XX가 지금 21세기에 날 때리려고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2대를 때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로 경찰서에 선생님을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JTBC 교육위원회 방송 중에 나온 거예요. 이거 그냥 없는 내용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이거 안에는 부모와 교사를 고발하는 권리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독소 조항이죠. 여기 뭐 학생을 보여도 누구든지 학생 인권 옹호 간에 상담하고 조사하고 청구받을 권리 있는데 학생을 보여도 누구든지 청원할 권리 그다음에 비밀 보장 받을 권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이 그 고발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인권 옹호관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거 해주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요. 그랬는데 그게 틀렸어. 내용이 안 맞아. 그러면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돼. 누가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비밀이 보장되니까 쉽게 막 써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안 걸리면 어떻게 꼬랑지 내리고 바짝 엎드려 있어야 되죠. 심하게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가 딱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낙지부동이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그 상태에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낙지부동하고 있는데 무슨 교육을 해요?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모, 교사를 고발할 권리 27조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뭐예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의 한효관 대표는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와 가정을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간주해서
교사는 물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로 서울에는 아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근거하여 상담 교사가 교회를 가라는 어머니를 아동 학대로 경찰에 고소해버린 거예요. 이 상담 교사가 한 거예요. 학생 얘기 듣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니까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져요.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잘 아셔야 되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북의 수학 교사가 이제 자살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자살해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 인권센터에서 학생들을 만나갖고 너희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했으니까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가져도 돼 막 이러니까 애들이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냥 이렇게 뻔뻔해진 거예요.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간성마저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한 학생의 거짓말로 해서 선생님을 성추행범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던 인권교사의 강압적인 조사 때문에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선생님이 참지 못하고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죽음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내 되시는 강하정 씨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똑바로 이렇게 진상을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뭐냐면 이 답이 없고 이렇게 그냥 평행선 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 이거는 뭐냐면 동성애, 동성혼 옹호하는 교육이에요. 성적 지향성, 이거는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남자인데 내가 여성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성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별 정체성, 이거는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뭐 젠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보면 남자가 동침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끼로 찍어내는 듯하죠. 예,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학생들에게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소수 학생, 성소수자, 이거 뭐냐면 동성애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애도 어떻게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되고 그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성적 지향, 즉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고 가리켜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거를 동성애가 확산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 다음에 동성애자 학생이 다른 학생을 유혹하거나 동성애자 선생님이 혹은 선배가 유혹해도 그것을 징계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에이즈의 주 감염 경로가 남성 간의 성적 행위인데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 이거 내용을 보면요, 15세에서 19세 남성이 2005년 10년 이거 지나서 막 올라가죠 지금, 그죠?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옛날에는 30대 성인들 30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 노출돼 있는 이런 30대가 이제 이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 그 나이가 젊어져요. 그죠? 이 평균 나이니까 10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나 이런 그래프가 확 올라가죠. 올라가도 막 확 올라간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인권 교육 명분으로 동성애를 가르치는 학교 교과서가 문제예요. 학교 교과서에 뭐예요? 동성애는 정상적인 거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이제 학교 교과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는 인권 침해라고 가르쳐요. 이거 여기 써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 뭐 모르는 학생은 이거 들으면 이게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학교에서 학문 및 구강 성교육 의무화가 되고 청소년 에이즈는 더욱 급증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뭐 그 호수로 어떻게 하고 뭐 나중에 이거 들어서 못 봅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러운 문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꼬맹이에 뭘 한다고 이걸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학문 성관계 동성애를 가르치니까 에이즈 감염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청소년은 이게 학문 성관계로 에이즈가 있다라는 이런 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학문을 가지고 학문 알바를 하는 거예요. 학문 성교 알바. 그 돈 몇 푼 3만 원 4만 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를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서울 K중학교 Y교사가 지난 11월 달에 이런 남성과 남성 간의 성행위, 에이즈, 긴밀한 상관관계, 그 다음에 소아 성장애, 또 수간,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거 이런 걸 표현해서 성소수자의 개념과 유전이 아는 것, 유전이 아니에요 이거. 너 어떤 사람이 유전 받아서 난 어쩔 수 없어. 그 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이 아닌 것에 대한 동성애 실체를 소개했는데 이거를 학생이 이런 교육을 인권교육 받는다고 이런 교육, 인권교육이 인권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교육 받는 게 인권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았으니 이건 이상해. 그래서 녹음해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뭐냐면 이거 이제 자료 제출해라 어째라 조사한다고 생야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디에 대해서 그 조사하는 근거가 생긴 거냐면 서울시 의회가 2011년에 통과시킨 학생 인권 조례가 근거로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네가 이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거는 당연히 지도 편달이 되는 건데 법이 돼 있으니까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육진경 교사의 자유 그 토론 수업. 그래서 국어 시간에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했어요. 그럴 때 동성애 관련된 자료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동성애 관련된 자료를 보면요 역겨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여준 이것이 뭐냐면 인권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거죠. 인권을 침해해서. 그래가지고 학생 인권 옹호관 학교에서 이걸로 이제 요것만 해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학생 인권 옹호관이에요. 서울시에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막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조목조목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이 진행을 하니까 뭐예요? 인권 옹호관이 그 대답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 써 있는데 문제는 없고 문제성이 있는지 조사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뭐냐면 동성애나 이런 데 얘기만 하면 엄청나게 피곤하게 만들어서 말도 그죠? 숨도 못 쉬게 만들겠다 이런 뜻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수업이 이제 이거 진행되니까 그 전라도 광주죠. 여기 한 중학교 교사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수업을 했다고 이제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용인즉 사회 과목에서 이제 동성애 역할극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이니까 남자끼리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끼리 역할극을 하면서 신체 접촉이 조금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하는 건지 부모가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애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부모님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수업이 진행됐다고 해서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청에 진상조사를 나섰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처리되면 통과되면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교회 문 닫는 일이 벌어져요. 사이비 종교 비판 불가하고요. 신앙 전수가 완전히 불가해요. 왜 그러냐면요. 봅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선한 행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좋은데
여기에 보면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나 기도, 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강요하는 행위. 근데 강요는 누가 판단한다고요, 아까? 학생이.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기분이 항상 좋지 않죠? 꿀꿀하죠? 중의는 뭐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도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더만, 그죠? 그런 아이가 이 감정의 이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아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하는데 어느 날 잘못 걸리면 끝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특정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이거는 뭐냐면 그 크리스찬 미션 스쿨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은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특정 종교를 반복적으로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이렇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를 이렇게 보면 사이비 이단을 교내에서 비판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이상한 그 사이비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JMS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돼도 너무나 안 되죠. 그죠? 이런 게 들어와서 완전히 이건 하여튼 이 동성애나 학생 인권 조례 이쪽 측면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같은 편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상한 것이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건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법에 걸려요. 되든지 말든지 가만 냅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거? 네? 그래서 사이비를 사이비라고 말을 못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을 못하는 이런 일이 법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종교 강요한 어머니 고발한 사건. 이거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 그리고 요 아동 학대죄로 누가 했어요? 학생 인권 옹호관이 인권 옹호관이 한 거예요. 학생의 말을 듣고, 그죠? 출처 여기 다 써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 동침하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뭐예요? 동성혼 옹호 교육으로 가지를 찍어서 부러뜨린 모습이 딱 나오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는 자를 더더욱 존경하라 그랬는데 학부모, 교사를 고발하는 권리로 뚝 잘라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학교 폭력 불법 동아리 벌어져도 어떻게 돼요? 일진 또 만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 200명이 보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 여러분 성경에 무슨 사마리아인 이런 거 지나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닮아 있지 않아요? 이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가 어렸을 때 무슨 도벽이 있거나 이럴 때는 부모님이 따끔한 호차리 맛을 맞고 애가 겁이 나서 그거를 끊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권으로 이렇게 훈육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권이란 이름에 자든지 말든지 어떻게든지 내버려둬야지 걔를 똑바로 하려고 행동을 했다가는 걸려요. 이게 참 골 때려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죠. 선한 행실, 착하고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순결하라.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정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너희는 아름답게 자라서 건강한 몸 건강한 육체로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너희는 성관계를 할 권리가 있고 임신할 권리가 있고 출산을 할 권리가 있고 이거요 악한 동무들이라고 생각이 든 면이 있어요. 톱으로 잘 자라나는 순을 싹둑싹둑 자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숨어있는 속 내용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렇게 예쁘게 써 있으니까 학생인권조례에 숨겨진 문제점이 뭐냐면
법률 조항 제목은 너무나 예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고 추구하는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해서 내용을 알기가 싫어. 그러니까 신문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가듯이 저 내용 딱 보고 오케이 도장 찍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종류 같으면 자다가도 머리털이 발딱 쓸 수 있는 깜짝 놀랄 얘기예요. 이런 거 있는데 도장 찍을 부모는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딱 맹독성이 내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용까지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 집 계약할 때도요, 그 내용 안 하고 사인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배포인데,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거 보겠어요? 안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은 누가 판단의 주체예요? 미성숙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하는 학생들이 판단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중2는 왜 중2예요? 왜 중2가 중2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청소년기라는 이야기가 있겠어요? 이런 내용들로 인하여 무리를 빚는 것이 엄청난 무리가 학생 인권조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이 침해가 되는 거예요. 폭발적인 교권 침해 증가율이 나타나게 되는데 학생 통제가 어렵게 되니까 교실 붕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고 교권 침해 급증으로 교사들의 의욕이 딱 꺾여갖고요. 사명감을 싹 잃은 거예요. 내 혼자 막 의욕이 막 왕성하고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학교를 때려칩니다.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학생은 과도한 권리를 주고 교사에게는 훈육을 아예 금지했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2년에 명예퇴직한 교총교사가 3,271명의 퇴직 원인을 3,271명에게 퇴직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71%가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교권 하락에 따른 학생 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학생 인권 운동가들은 학생 인권 조례에 포함되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위해 부여되는 상벌점도 정신적 폭력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폭력으로 자유로울 권리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상벌 점수제하는 것도 내가 정신적으로 폭력받았다, 뭐 언어 폭력이다, 막 이런 것처럼 정신 폭력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교사 고발할 조항이 있어요. 이래서 열의 있게 막 이렇게 해서 언성 이렇게 높이고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면 이제 막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녹음해요. 스마트폰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교사들이 밥그릇 잘리게 생겼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의 훈육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요. 지금 이것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권 침해 유형을 보면 학생들의 폭언, 욕설 이건 막 다 지금 반 이상은 써 있는 거는요. 그 학교에서 반 이상 이렇게 한 이런 뜻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이 거의 다라고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사에 의한 폭행은 완전히 줄어들어요. 근데 학생에 대한 폭행은 무진장 늘어나요.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교사 성희롱 두 번째 그래프예요. 세 번째 그래프 학부모에 의해서 이제 교권이 침해돼요. 근데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은요 거의 그죠?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 정도 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도나 광주 같은데 이렇게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전의 전과 통과 후와의 이 교권 침해율 이런 것들이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격차가 확 일어났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냥 선생님들을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꼼짝하게 못하게 만들면 누구 손해예요? 내 새끼 손해예요. 내 새끼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권 침해 내용 엄청난 거예요. 서울 그 대방중학교에서 이런 일인데, 욕설하는 거, 이런 거 막 완전히 다반사고요. 여기에 보면 욕을 들어도 훈계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죠? 그 교사들이 하도 많이 떠들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마이크 사가지고 너희는 마음대로 떠들고 난 교육을 해야 되니 진도 나가야 되니까 목이 아파요. 성대 결절도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이크 사가지고 애들은 떠들고 나도 하는 거야. 누가 센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거 문제예요, 지금. 이게 요사례고요. 이게 전라북도 도의회 전라도 교육청 행정감사 그 황현 의원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 내용을 보면요. 아침부터 졸고 있는 학생을 깨울 경우에 학생 인권 조례를 내세우면서 대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 폭력 서클 학생의 경우 교사에 대해 반발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학생들 사이에서 인권 조례가 전국적 학교 폭력 서클 일진회 등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불평마저 야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성과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후 관리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래서 이제 교권 침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제 대처를 좀 해주셔야. 불행스럽게 서울은 이 이권조례가 통과됐어요. 통과가 돼도 이 사례가 너무 이렇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제 그동안은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알고 나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을 다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똑바로 하셔야 되고요.